여러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코인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영업 중단하거나 폐업이 유력한 업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야, 이건 어쩌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9월 24일입니다. 근데 이 9월 24일까지 신고를 못하는 곳이 생기잖아요. 신고를 못하는 곳이 생기면 거기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수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9월 24일까지 뭘 신고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소는요, 실명 계좌를 받아야 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요, ISMS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ISMS 인정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 건전한 인터넷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 업체가 24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자, ISMS만 보자고요. ISMS 인터넷 인정 말입니다. ISMS 미신청 업체 24개사입니다. 24개사. ISMS 미신청 업체가 24개사다. 여기는요. ISMS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짧게는 3개월이에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24개 업체는 인정을 미신청했어요. 신청을 아예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이게 있어야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거래소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8개는 어떻게 돼요? 이제 9월 24일이 되면 폐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금융당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돈 빼라. 예, 서둘러 돈 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둘러 돈.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서둘러 돈 빼기는 개뿔을 돈 뺍니까?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폐업해서 돈 갖고 날란 데가 천지인데요. 천지.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앞에 63개 중에 인정을 신청 중인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ISMS 인정을 받아야 되고 금융의 어떤 실명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실명계좌를 못 받아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이게 문제가 돼서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인정 신청 중인데 16개도 불안하고요. 인정을 획득했던 21개 업체들 여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SMS 인정하고 실명계좌 받고 실명계좌 받은 건 4개밖에 안 됩니다. 4개 업체. 21개 중에 4개 업체밖에 안 돼요. ISMS 인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실명계좌 받은 업체들 중에 업비트만 유일하게 지금 신청을 했어요. 업비트만. 제일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업비트는. 그러나 나머지들은요. 아직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신청조차. 빗썸도 못했고요. 코인원도 못했고요. 코인빗도 못했습니다. 여기는 실명계좌를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농협은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트래블 룰 구축해라. 트래블 룰. 트래블 룰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코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로부터 규정을 어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요. 지금 이대로 가면 코인 거래소 무더기 24개만 폐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4개지 앞으로 폐업할 때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상황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될까 싶어서 제가
업체명도 쭉 올려봅니다. 업체명도. 뭐 자세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 되실 거고요. 어쨌든 ISMS 인정을 획득한 업체는 24개사, ISMS 인정을 신청한 것은 18개사, 그리고 ISMS 인정을 신청하는 24개사. 여기는 폐업이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뭐 두코인도 있네요. 코코팩스도 있고요. 그린빗 뭐 다 맞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인정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폐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제대로 신청을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많으냐? 없어요. 어느 업체든 이거 신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ISMS 인정 획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실명 확인 계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쉽게 말하면 벌금 이상형이 끝났는지 안 났는지, 사업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고 말소에 5년이 초과됐는지, 5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5년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예, 코인 거래소는 무더기 폐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서둘러 돈 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쉽지 않다. 국회는 예, 이게 신고기간 특별소비자금융법이죠. 이게 신고기간을 좀 늘리자. 특정금융정보법이네요. 특검법이. 예, 특정금융정보법을 신고기간을 6개월 유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융당국은 안 된다. 지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승범 예,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요. 예, 암호화폐, 코인, 가상화폐 이거 말입니다. 금융자산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요. 코인 자체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걸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요. 예, 내재 가치를 정확히 따질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내재 가치라는 건 결국 코인, 화폐잖아요. 화폐라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들이 가격이 엄청 뛴다는 거예요. 왜 저는 뛰는지 모르겠어요. 왜 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가상화폐가 암호화폐가 없어지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공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코인은 아직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공부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